72년 역사의 힘으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달려가는 경남의 힘. 글로벌 경남대학교가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요즘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지역 축제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행사가 연기되거나 축소되면서 행사 내용보다 날씨에 따른 안전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흰 모래와 푸른 소나무가 우뚝 선 백사청송 하동 송림공원. 신호와 함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소쿠리를 들고 섬진강으로 뛰어듭니다. 하동 섬진강 문화 제첩 축제를 대표하는 황금 제첩 찾기 행사입니다. 강물에 몸을 담그고 20분 이상 강바닥을 훑고 있지만 제첩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왔을 때 한 1분 만에 잡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안 잡히네요. 하동 제첩 축제는 당초 7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폭염 경보가 지속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무기한 연기됐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행사가 열리는데 때 아닌 가을 장마에 태풍의 북상 소식도 있어 주최 측은 행사 시작 전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강축제가 매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뭐 물기 이 강이니까 썰물과 민물의 어떤 차이라든가 또 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날 때라든가 그런 건 어려움이 많아요. 남해군 고현면 가라마을. 수족관에서는 싱싱한 새우가 팔딱거리며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곳 왕새우 축제도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이 올라오면서 행사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제일 날씨가 좋아야 우리 관광객들은 또 지역민들이 호응도도 높고 날씨가 비가 오면 어디 오겠습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이상기후로 야외에서 주로 열리는 지역 축제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9월 초 대표 축제를 준비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기상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다행히 경남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김해에는 1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를 뿌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세찬 비가 내리는 건데요. 오늘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는 빗줄기가 많이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8도, 통영은 27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진주 21도, 거창은 19도에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주 28도, 합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양산이 도내 3위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지역 간 불균형 탓에 시민들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도 부족하고 행정 서비스도 생활권과 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부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신도시가 조성된 양산 물금읍입니다. 양산 서부인 물금읍은 전체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4만 2천여 가구, 11만 1천여 명으로 양산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동부인 웅상 지역의 덕계, 서창, 소주, 평상 등 4개 동을 합쳐도 10만이 되지 않습니다. 신도시 위주의 양산 인구 팽창은 서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다른 나라 간 느낌이 나니까 그쪽에는 그만큼 모든 것들이 앞서가고 또 이 지역에는 그만큼 뒤떨어져 있죠. 울산 쪽으로 차라리 흡수되는 게 낫지 않느냐.
동서 간 도농 간의 갈등이 커지다 보니 웅상에서 상북을 연결하는 터널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양산시장 공약에 포함될 정도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공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무원과 경찰, 소방 인력도 도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반 행정과 교육은 경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법과 보훈행정은 울산에서, 노동 분야는 부산에서 담당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앙 정책에 힘입어서 양산에 이제 인구가 팽창이 되었으면은 이제 그 인구를 좀 내실 있는 기반 시설로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 34만 명을 넘어 50만 중견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양산. 이제는 인구의 양적 팽창과 함께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선수단의 공식 입국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특히 북한 선수단 22명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국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환호 소리를 받으며 북한 선수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응원하는 시민들을 향해 가벼운 손인사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위해서 이번에 준비 사업 돈 마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찾은 북한 선수단은 선수 12명에 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7과당을 기록한 북한 사격의 영웅 석일산이 단장을 맡았고 2016년 리우올림픽 50m 권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성국과 2010년 미넨 사격 선수권 10m 러닝 타켓 금메달리스트 조영철 등이 메달권으로 꼽힙니다. 대회 기간 창원 시민으로 구성된 아리랑 응원단이 매 경기 북한 선수들을 응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또 손도 같이 흔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현재까지 1,200명의 선수단이 입국했고 대회 기간 4,200명의 선수단이 창원을 다녀갈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 입국한 북한 선수단 등 국내외 선수들은 오늘 공식 훈련을 실시한 뒤 내일부터 금빛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 한편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기간인 오는 2일부터 14일까지 경기장 주변에서는 이동 및 대기 관람객을 위한 체험 행사와 프린지 공연이 열립니다. 2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타악 전문 그룹 라퍼커션이 퍼레이드를 펼치고 3일부터 14일까지는 오전과 오후 3차례씩 버스킹 공연, 저글링, 어린이 치어리딩 공연, 퓨전 국악, 태권도 시범이 다채롭게 마련됩니다. 또 즉석 사진 인화기로 기념 촬영할 수 있고 페이스 페인팅, 한복 입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올해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 가운데 경남은 남해군의 재생에서 창생으로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도내 사업지로는 중심 시가지형의 남해군 남해읍과 김해시 삼안동, 창원시 진해구 충무공동 등 3곳이 선정됐으며 일반 근린형과 주거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에도 창원과 함양, 통영과 사천, 산청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돼 국비 842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상남도는 해당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하면 구도심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고성군에 비행기 공장을 건립하려 하자 사천 지역에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천시 의회와 지역사회단체는 카이의 고성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지난 2012년 산청에 이어 고성군에 또다시 비행기 공장을 뺏길 수는 없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고성공장 신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천시는 내부적으로는 고성공장 신설에 반대하면서도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양산시가 오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경상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은 경상남도가 9월 중에 유치를 희망한 김해시와 양산시 중 한 곳을 선정해 대한체육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체육회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선정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의 공인회계사 강기명 씨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첫 여성 감사관으로서 따뜻한 카리스마와 섬세함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6년 동안 공인회계사 경험이 교육청의 청렴도 향상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통 차농업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군에서 내년 5월 동북아 농업유산협의회 국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동북아 농업유산협의회 국제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농업유산 관련 연구자들이 동북아 농어촌 발전을 위해 매년 세계 나라를 돌아가며 개최하는 국제회의입니다.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통영 동피랑 벽화축제가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동피랑 벽화축제를 담당하는 통영 RCE는 최근 벽화 심사 작업을 벌여 74개 팀의 벽화 88점을 골랐고 앞으로 2년 동안 관광객들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벽화축제 심사위원회 동피랑 주민들이 직접 참가해 작품을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8년 좋은은행 조사에서 지방은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안정성과 건전성, 수익성, 소비자성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은행 조사는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은행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는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 16개 은행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소비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8월 경남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96.5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5월까지 13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다 지난 6월 100선이 무너진 후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